내가 처음 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내 이름은 김은정. 나이는 63살,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다. 다른 사람들처럼 큰 꿈이나 야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아이들도 다 떠나고 남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 이제는 나 혼자서 생활을 꾸려가야 했다. 그래서 나는 청소부로 일을 시작했다. 회사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쁘게 일에 몰두했고 나는 그들 틈에서 청소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내가 맡은 구역은 5층과 6층 사무실, 주방, 화장실이었다. 구석구석 청소할 때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나만의 시간이 흘렀다. 그런 나를 보며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내가 공기처럼 그저 배경의 일부인 것처럼 취급되었다. 청소하는 동안 가끔씩 사무실에서 누군가 지나갈 때 그들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기는 했지만 눈빛은 관심보다는 무시가 섞인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그저 그런 대우에 익숙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모든 부서가 분주하게 움직였고 사무실에는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나는 그들의 발걸음에 맞춰 청소를 계속하며 혼자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그냥 청소부일 뿐. 나에게는 그들의 일과 상관없다. 하지만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나는 주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고 갑자기 사무실에서 나온 한 남자가 나를 지나치며 말을 건넸다. 그의 표정은 피곤했지만 여유로움이 묻어 있었다. 고생 많으세요. 이게 매일일 텐데 힘드시겠어요? 그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사실 그런 말 한마디에 나도 조금 놀랐다. 대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내게 말을 건 사람의 따뜻함이 새롭게 다가왔다. 그가 말을 건 사람은 이 회사에서 고위직에 있는 윤철수 부장님이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매일 이렇게 청소하는 일은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부장님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 있기에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거죠. 덕분에 우리는 항상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순간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았는데 그 한마디가 내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내가 청소하는 일이 회사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 후 나는 부장님이 지나가면 늘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그는 항상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돌려주었다.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다.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었지만 여전히 내가 이 회사에서 더 중요한 사람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청소부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느 날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회가 있었고 그날은 더욱 특별했다.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상태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었고 그중 한 명이 발표를 하고 있었다. 내가 청소하던 6층 사무실로 가려던 순간 그 발표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내 쪽을 흘끔거리며 고개를 돌리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눈길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점점 더 나를 향해 오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긴장이 되었다. 그렇게 바쁜 사람들인데 왜 나를 쳐다보는 걸까? 그 생각이 들었지만 그 순간 그들의 시선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때
내가 청소를 끝내고 돌아가던 길에 한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할머니, 여기가 왜 이렇게 깨끗해요? 저는 청소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하시죠? 그 말을 건 사람은 회사의 최고 경영자였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었다. 내가 그의 눈에 띄었을까? 아니면 그냥 잠깐의 인사일까? 그러나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내 청소가 그렇게 눈에 띄었나 싶었다. 갑자기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내가 이렇게 청소를 잘하고 있는데 왜 그동안 그 누구도 나를 보지 않았을까? 저는 청소를 할 때마다 어디가 더러울지,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라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CEO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감사해요. 그 말을 들은 나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나의 존재를 인식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나도 언젠가는 이런 사람들처럼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때 나에게 조금씩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나는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눈치챘다. 물론 그것들이 나와 관계 있는 일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부장님이나 CEO의 작은 말 한마디가 내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다. 내가 맡은 일들이 단순히 청소만이 아니라 회사의 일상적인 흐름을 지탱하는 중요한 부분임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런 내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킬 사건이 있었다. 어느 날 사무실 복도에서 갑자기 쏟아져 나온 보고서 더미가 내 눈앞에 떨어졌다. 아무리 빨리 청소를 한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복도에 떨어진 종이들은 마치 쏟아진 물처럼 여기저기 퍼져 있었고 사무실 직원들은 그 상황을 보고 급하게 뛰어나왔다. 저기, 이거 누구 거죠? 다들 보고서 준비 안 된 거 아니에요? 회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한 직원이 짜증을 섞어 외쳤다. 다른 직원들도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며 이리저리 뛰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 틈에서 얼른 청소 도구를 들고 나타났다. 그때 그들이 내게 어떻게 반응할지 조금은 궁금했다. 내 위치는 그저 청소부에 불과한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예상과 달리 한 명이 다가와 나에게 말을 건넸다. 그건 바로 회의 준비를 하던 윤철수 부장님이었다. 은정 씨, 잠깐만요. 이거 내가 정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나는 그저 말을 돌리며 말했지만 순간 부장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놀랐다. 마치 내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처럼 다가오는 그 모습이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그 후로 몇 주가 지나고 회사 내에서 나는 점차 다르게 대우받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나를 지나치며 말을 걸거나 내게 웃어주기도 했다. 일부 직원들은 내가 청소하는 데 있어 특별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게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묻기도 했다. 물론 나는 단순히 청소를 잘하는 것에 대한 비결을 말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청소의 철학을 얘기해주곤 했다. 그들은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청소의 방식에 관심을 가졌고 나의 대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어느 날 나는 6층 회의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부장님과 마주쳤다. 부장님은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은정 씨, 지금 잠깐 시간 괜찮아요? 내가 잠시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갔다.
부장님은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뭔가 일이 있나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은정 씨, 혹시 영어 잘하시죠? 나는 그 질문에 잠시 놀랐다. 사실 영어를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냥 중학교 시절 좋아했던 영어 과목을 열심히 공부한 정도였다. 하지만 생각보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고, 그때부터 영어로 말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편안함을 느끼게 된 것은 사실이었다. 영어는 조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창하지는 않지만요. 그럼 이거 잠깐만 봐줄 수 있을까요? 부장님은 내게 서류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이 서류는 회사 내부의 중요한 계약서인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걸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 말이죠. 잠깐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내 마음은 급하게 요동쳤다. 나는 청소부일 뿐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부탁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부장님의 표정이 진지했고 나에게 신뢰를 두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나는 서류를 받았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나는 서류를 펼쳐보며 영어를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다.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럴 때마다 나는 차분히 영어로 번역해 나갔다. 시간이 흐르고 문장들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몇 분이 지나고 나는 그가 요구한 부분들을 모두 정리했다. 부장님, 이 부분은 이와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상 이 문장이 조금 어색할 수 있어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은 내 말을 끝까지 듣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하네요. 생각보다 영어를 잘하시네요. 이렇게 세심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조금 당황했다. 사실 그때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그렇게 내게 신뢰를 보내주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을 처음 만나본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청소부로서의 역할을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느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단순히 청소에 그치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부장님, 이런 일은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그와 헤어졌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서 회사의 복도에서 불빛이 흐려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청소를 하던 할머니가 영어를 한다는 사실이 회사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아직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회사 내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일단 그 사건 이후로 직원들 사이에서 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예전처럼 나를 지나칠 때 피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다. 청소를 하며 힘들어 보이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저 청소부가 아닌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회계부서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이 나에게 다가왔다. 이름은 김상미, 나보다 몇 살 어린 동료였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은정 씨, 사실 저희 부서에서 영어가 필요한 일이 좀 있어서 잠깐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영어를 잘한다고는 했지만 그것이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나는 청소부였고 회사 내에서 나의 주요 역할은 청소에 불과했다. 그런데 영어를 필요로 하는 일이 생겼다는 건 내가 그동안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일인가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희가 해외 파트너사와 거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보낸 이메일과 계약서가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혹시 은정 씨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요. 그 말에 나는 잠시 고민했다. 이건 단순한 번역의 문제가 아니었다. 계약서에는 법률적 내용도 포함될 수 있고 실수를 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내가 청소를 하면서도 틈틈이 공부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내가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아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마음을 굳혔다. 알겠습니다. 맡겨주세요.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나에게 넘겼다. 이메일, 계약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첨부 문서들. 내가 이 문서들을 다 읽어보면서 번역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정확히 해석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왔다. 그러나 그 부담감 속에서도 나는 그동안 내가 열심히 쌓아온 영어 실력을 믿고 있었다. 며칠 동안 나는 퇴근 후에도 몇 시간씩 남아 회사에서 이 문서들을 번역하고 분석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단어를 해석하는 데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깊이 있는 문장 구조와 어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면서도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다. 내가 이전에 청소를 하며 몰랐던 회사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갔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문서를 번역한 후 김상미가 다시 내게 연락을 해왔다. 그녀는 내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고 번역 결과에 대해 상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은정 씨, 정말 대단해요. 덕분에 파트너사와의 첫 번째 거래가 무사히 이루어졌어요. 상부에서도 정말 좋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청소부로서 하는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통해 회사에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 같았다. 그것은 나에게 너무 큰 변화였고 더 이상 단순한 청소부의 범주를 넘어서는 기회로 느껴졌다. 며칠 후 회사의 대표이사와 고위 관리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다. 대표이사가 내 이름을 언급하며 말했다. 우리 회사가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번역 업무를 맡은 분이 바로 우리 청소팀의 은정 씨입니다. 그녀가 맡은 번역 덕분에 해외 파트너사와의 첫 번째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그동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존재가 미미하게 느껴졌던 내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그저 회사 내에서 청소하는 할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 내게 주어진 기회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대표이사는 내게 다가와 한마디를 덧붙였다. 은정 씨, 우리 회사에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아볼 생각이 없나요? 당신의 능력과 경험을 보면 단순히 청소팀에만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는 내게 더 큰 고민을 안겨주었다. 회사 내에서 청소부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다른 부서로 가라는 제안을 받은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청소부로 일하면서 얻은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동안 고생하고 때로는 무시당하던 내 모습이 이제는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 제안은 단순히 내게 더 큰 기회를 준다는 의미만 있지 않았다. 그만큼 내가 놓치게 될 것들도 있었다. 내가 해온 일, 내가 누렸던 작은 만족들이 사라질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 이 기회를 받아들이면
내가 아끼던 청소팀의 동료들과의 관계도 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그들 역시 내가 변할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나는 그 고민 속에서 며칠을 보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편에서는 변화를 향한 갈망이 커져갔다. 무엇인가 큰 변화를 꿈꾸며 나는 다시 한번 결정을 내려야 했다. 회사에서의 제안은 하루하루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김상미가 전해준 소식 이후로 나는 계속해서 고민에 빠졌다. 나의 역할이 단순한 청소부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이 순간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동안 청소를 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고 그 속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의 관계도 깊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이직을 결심한다면 그들과의 사이가 어떻게 변할지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청소를 계속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더 큰 능력이 있을 것 같다는 확신도 들었다. 청소 일을 시작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회가 내 앞에 펼쳐진 것이다. 내가 그동안 꾸준히 공부해온 영어 실력이 이제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내게 주어진 기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결국 나는 결정을 내렸다. 회사를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청소팀에서 일하면서 내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다. 청소팀에서의 역할을 넘어 내가 할 수 있는 더 많은 일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동안의 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직접 연락을 드리기로 결심한 나는 그날 퇴근 후 이사실로 향했다. 작은 사무실에 들어가자 이사님은 내가 찾아온 것을 의아해하며 나를 맞이했다. 은정 씨 오셨군요. 무슨 일이세요? 사실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제 역할을 좀 더 확장하고 싶습니다. 청소팀을 계속 할 수는 있지만 그 외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님은 내 말에 조금 놀란 듯 보였다. 나는 조금 더 말을 이어갔다. 저는 그동안 청소팀에서 일하면서 영어를 배우고 회사에서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토대로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들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 능력을 조금 더 발휘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이사님의 표정이 바뀌었다. 처음엔 놀라운 표정을 짓더니 이내 그 표정이 부드럽고 따뜻해졌다. 은정 씨가 이렇게 결단을 내린 거라면 저는 전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보여준 열정과 능력을 보고 우리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인재임을 느꼈습니다. 다만 새로운 역할로의 이동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마음을 굳히셨다면 이번에 큰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음은 이미 결단을 내린 상태였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청소부라는 직책을 넘어서 나만의 길을 가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게 들었다. 이사님은 나를 믿어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역할을 제안했다. 그 역할은 단순히 문서 번역이나 파트너사와의 영어 회의만이 아니었다. 이사님은 나에게 새로운 부서에서의 업무를 맡을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이 기회를 통해 나는 회사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날 나는 새로운 부서로의 이동 준비를 시작했다. 내게 주어진 일이 많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도 많았다. 그 과정에서 나는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다. 새로운 부서로 가는 첫날 나는 어색하면서도 긴장된 마음을 안고 새로운 직무를 맡게 되었다.
나를 맞이해준 동료들은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나는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점점 더 큰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때 내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빛이 느껴졌다. 예전의 청소팀 동료들은 나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내가 과거에 청소부서에서 일을 했던 그 모습만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인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나를 변한 사람으로 볼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다시 밀려왔다. 그러나 그동안 내가 해온 일이 나를 이 자리에 오게 만든 것처럼 나는 이제 새로운 부서에서 내 역할을 맡아본다. 청소팀 동료들에게 내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들에게 나의 결정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게는 이제 더 이상 겁낼 것이 없었다. 나는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 후로도 나는 계속해서 업무에 집중하며 내가 맡은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힘썼다. 처음에는 낯선 업무가 많았지만 점점 더 익숙해졌고 내 능력을 펼칠 기회도 많아졌다. 나를 믿어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나는 더 열심히 노력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회사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청소부라는 직책을 벗어난 진정한 전문가로서 자리를 잡았다. 내가 그동안 했던 노력과 한 걸음씩 나아간 모든 과정들이 결국 나를 이 자리에 오게 만든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새로운 부서에서의 첫 번째 일주일은 충격적일 만큼 빠르게 지나갔다. 나에게 주어진 일은 방대한 양이었다. 청소부서에서의 일과는 차원이 달랐다. 회의 자료 준비부터 해외 파트너와의 협의, 번역 작업까지 모든 업무가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전은 바로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내 영어 실력이었다. 비록 내가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고 자부했지만 비즈니스 영어는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특히 해외 파트너와의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마다 나는 내 영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의에서는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할지, 내가 말한 것이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항상 걱정이 앞섰다. 내 머릿속은 영어 단어와 문장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을 때마다 자존감이 조금씩 상처받는 기분이 들었다. 그때마다 나는 옆에서 지켜보던 상미에게 물어보았다. 상미는 나를 진심으로 도와주었지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다. 내가 조금 더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에 나는 밤늦도록 혼자서 공부를 했다. 문법서, 단어장, 비즈니스 영어 관련 책들을 찾아가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다.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것이 실제 업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점점 더 실감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회사의 해외 파트너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나 역시 번역 업무를 맡았고 회의에서 통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 순간이 다가올수록 내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졌다. 내가 실수를 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았다. 나의 실수로 인해 회사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나를 압박했다. 나는 몇 번이고 연습을 했다. 내가 번역할 내용과 내가 말해야 할 내용들을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으며 준비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회의 당일이 되자 나는 회의실에 들어가며 손바닥에 땀을 닦았다. 참석자들은 모두 해외 파트너들이었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들의 눈을 피하고 싶지 않았고 내 말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회의가 시작되고 내 차례가 다가왔다. 긴장된 마음을 가누지 못한 나는 일단 그들의 말을 경청하려 애썼다. 그리고 내가 맡은 부분을 잘 전달하기 위해 집중했다. 그 순간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내 뒤에서 한 사람이 말을 걸어왔다. 그것은 상미였다. 상미는 내게 아무런 말도 없이 다가와 살짝 내게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는 나의 번역을 고쳐주기 시작했다. 정확한 어투와 표현을 수정하며 나의 번역을 개선해 주었다. 상미가 내게 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고 그냥 그녀의 표정과 손길이 나를 돕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상미가 내가 두려워하고 있던 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내 영어 실력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 나의 부족함을 상미가 다 채워주는 것이 내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상미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고 그 의존이 점차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 상미의 도움 없이 나는 더 이상 이 업무를 해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원했던 결과일까? 회의가 끝나고 나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상황을 되새기기 시작했다. 내가 상미에게 의지한 것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더 빨리 준비하고 더 나은 영어 실력을 쌓았더라면 이 모든 일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을까? 내 자신을 자꾸만 비난하며 나는 점점 더 상미에게 고마움을 느끼기보다는 죄책감이 커져갔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나는 내 영어 실력을 보강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제는 단순히 문법이나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상미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나의 실수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그래서 하루하루 시간을 쪼개어 영어 회화와 비즈니스 영어 연습에 몰두했다.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착각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동안 내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나는 하루하루 점점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상미에게 고마운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가 내게 준 도움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혼자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면 아마 무너졌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상미에게 더 이상 의지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나는 스스로 나아갈 길을 선택하고 있었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나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영어 실력이 개선되었고 비즈니스 상황에서 내 말투도 나아졌다.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더할 수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상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상미에 대한 감사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동안 내가 의지할 수 없었다면 과연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 내 실력을 키운 만큼 상미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에도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던 중 내가 상미와의 관계에서 느끼던 갈등은 현실로 드러났다. 어느 날 내 영어 실력이 조금씩 개선된 것을 본 상미는 나에게 말을 걸었다. 상미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주었지만 나의 표정에서 불편함을 읽어내었다. 나는 상미의 눈을 피해 나에게 일어난 변화를 축하하는 말을 건넸지만 상미는 단순한 칭찬으로 끝내지 않았다. 혹시 요즘 영어 공부가 힘들지 않아? 라고 묻는 그녀의 말에 나는 멈칫했다. 상미는 내가 영어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처럼 보였다.
내가 그녀에게 솔직히 말하기 시작하면 다시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질까봐 걱정이 되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응, 조금 힘들긴 해. 하지만 괜찮아.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상미는 잠시 침묵을 지킨 뒤 내게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동안 상미는 내가 느끼던 불안감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 어떤 강요도 없이 나를 도와주었다. 내게 맡겨진 모든 업무를 함께 점검하며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준 것이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마치 내 마음의 갈등을 풀어주는 열쇠가 되어 주었다. 그때 나는 문득 깨달았다. 상미는 단순히 나를 도와주는 사람 이상이었다. 그녀는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만들어준 동반자였다. 그동안 나를 도와주었던 것은 단순한 친절이나 의무가 아니라 내가 성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것이었다. 상미가 나를 돕는 이유는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그동안 상미의 도움을 지나치게 의존했음을 알았다. 그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의 약점이 아니라 내 성장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 한번 내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다. 상미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상미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나를 도와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후 몇 주 동안 나는 영어 실력을 더 쌓기 위해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나는 회의 중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내가 맡은 모든 업무를 철저히 준비했다. 이메일을 쓸 때도 매번 번역을 검토하며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스레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다. 내가 실수한 부분을 하나하나 고쳐가며 점차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비즈니스 회의에서 나의 발표도 점차 좋아졌다. 이제 나는 내 목소리를 높이고 당당하게 의견을 내도 되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내가 담당한 프로젝트가 중요한 진전을 보였고 해외 파트너와의 계약이 확정되었다. 그것은 회사에게 큰 성과였고 나 또한 그 일에 크게 기여한 것 같았다. 그 결과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나를 개인적으로 불러 칭찬했다. 내가 이번 계약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말하며 나의 영어 실력과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해 주었다. 경영자는 나에게 앞으로도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그동안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봤다. 내가 청소부였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편견과 차별에 시달려야 했는지.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 이제는 내가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외국 파트너와도 문제없이 소통하는 모습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믿었던 것처럼 내가 이루어낸 성과가 있었다. 내 노력과 끈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그러나 그 성과 속에서 가장 큰 교훈은 결국 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도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상미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내 자신을 잃지 않도록 노력했다. 이제 내가 무언가를 이뤄낼 때 내 의지와 상미와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이 성과를 이루기까지 상미가 내게 준 도움과 격려가 없었다면 나는
분명 지금과 같은 성취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내가 얻은 모든 것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내 삶의 다음 장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것이다. 내가 받은 칭찬과 인정은 잠시나마 기쁨을 안겨주었지만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무엇보다 내 안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상미는 나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나는 아직도 그 도움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의존했는지, 그리고 이제 내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 큰 부담이 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상미에게 너무 의지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녀가 내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모르고 있던 나를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을 속이기로 결심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실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불안감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내가 그동안 상미에게 느꼈던 부담을 떨쳐내고 정말로 독립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는지 테스트해보고 싶었다. 나는 상미가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그것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깨닫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맡고 있던 프로젝트에서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해보기로 결심했다. 이전에는 상미에게 맡겨놓았던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내가 직접 해결해보기로 한 것이다. 상미가 내게 도움을 주지 않았을 때 나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아 공부하고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정리하고 누군가 대신 해결해줄 문제들을 내 손으로 풀어나갔다. 사실 그 과정은 매우 어려웠고 중간중간 두려움과 불안감이 밀려왔다. 실수할까봐 걱정되었고 내가 실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런 불안감을 이겨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주가 지나고 내가 맡았던 프로젝트가 점차 구체화되었다.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해가며 만든 기획은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것을 보며 나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다. 상미가 있었을 때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제 나 혼자서 가능해졌다는 것을 실감했다. 물론 상미의 도움은 없었지만 내가 느낀 성취감은 그 무엇보다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성공적으로 일을 마친 후에도 내 안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나는 이제 상미에게 독립적인 존재로서 대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고마운 마음이 여전히 크게 남아 있었다. 내가 정말 상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을까? 그 질문에 대해 나 스스로도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었다. 내가 변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변화가 전적으로 나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상미가 내게 영향을 끼친 결과물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즈음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 그것은 내가 맡고 있던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내가 준비한 내용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었고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발표 전 나는 다시 한번 상미를 떠올렸다. 그녀는 언제나 내 옆에서 나를 지지해 주었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었다. 그날 밤 나는 상미와 함께했던 많은 순간들을 되새기며 그동안 느꼈던 감사함을 깊이 생각했다. 발표 당일 나는 준비한 내용에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를 시작했다. 하지만 발표 중간 내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다. 그 질문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도 있는 내용이었고 나는 순간 당황했다. 하지만 그때
문득 상미가 내게 가르쳐 준 것이 떠올랐다. 바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 질문에 대해 침착하게 대답을 시작했다. 나의 답변은 정확했으며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발표를 마친 후 회사의 주요 인사들이 나에게 다가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발표가 성공적이었고 내 영어 실력도 많이 향상되었음을 인정받았다. 그 순간 나는 내 자신에게 무언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내가 상미에게 의지하면서도 독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누구의 도움도 부정하지 않고 그 도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상미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다. 단순한 칭찬이나 고백이 아닌 내가 진심으로 느낀 감정을 표현하려 했다. 나는 이제 상미의 도움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 도움 덕분에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상미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미와 함께 일하며 서로 배울 수 있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미는 나의 메시지에 대해 고맙다고 답했다. 그리고 그녀는 내게 한 가지 중요한 말을 남겼다. 자신감을 가지되 혼자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야. 그 말을 듣고 나는 정말로 변화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나는 이제 내 스스로 강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법도 배우게 되었다. 이 변화는 나에게 있어서 단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깊이 자리 잡은 중요한 교훈이었다. 회사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내게는 더 큰 기회가 찾아왔다.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 덕분인지 상사에게서 특별히 맡길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엔 그 기회가 나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한때 단지 청소부였고 그저 주변의 일을 도왔던 사람에 불과했기에 내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사는 나를 믿고 중요한 일을 맡기겠다고 했다. 그것은 회사가 계획 중인 해외 확장 프로젝트의 준비 작업이었다. 상사는 내게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을 맡아줄 수 있을지 물었다. 프로젝트의 내용은 해외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과 관련된 일이었으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나와 관련이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무슨 일을 맡게 될지 몰라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곧 결심했다. 이미 내가 얻은 것처럼 이 기회 또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다짐하며 상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 나는 그동안 배운 영어를 최대한 활용해 보기로 했다. 해외 진출을 위한 자료를 작성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영어 실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점차 생기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내가 가진 한계는 명확했다. 영어 실력에 대해 자신이 있었지만 그것을 회사의 큰 프로젝트에 어떻게 녹여낼지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했다. 그때마다 나는 내가 상미에게 배운 것을 떠올리며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감을 가지고 침착하게 임하자는 마음을 먹었다. 프로젝트의 첫 단계는 해외 시장 분석이었다. 나는 여러 나라의 문화적 특성, 소비 패턴, 시장 상황 등을 조사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지만 그 과정에서 내 영어 실력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예를 들어 영어 논문을 읽고 해외 기업의 마케팅 사례를 분석하며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었다. 그동안 단순히 일상적인 대화 수준에서만 영어를 사용했던 내가 이제는 실무적인 영어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차 힘들어졌다. 그동안 내가 맡았던 일이 주로 조직 내의 지원 업무였기 때문에 이렇게 큰 프로젝트에서 내가 가진 능력을 직접적으로 발휘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특히 내가 자료를 정리하거나 분석하는 것과 같은 작업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지만 실제로 그 자료를 기반으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단계에서는 큰 부담을 느꼈다. 나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였고 나는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했다. 무엇보다 내가 만든 전략이 실패할 경우 그로 인한 영향은 내게만 국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부담스러웠다. 그때 내 마음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다.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불안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상미를 떠올렸다. 그녀는 늘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격려하고 믿어주었던 사람이다. 그녀와의 대화에서 내가 배웠던 것들, 특히 내가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기억했다. 나는 혼자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팀원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프로젝트의 중간 발표가 다가올 즈음 나는 팀원들에게 내 생각을 공유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날 나는 내가 진행한 조사 결과와 분석을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구체화하여 발표했다. 발표 중 팀원들은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일부는 내가 준비한 전략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혼자서 해결하려 했던 문제들이 점차 팀원들과 협력하며 해결되기 시작했다. 나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에 큰 안도감을 느꼈다. 그날 저녁 나는 상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동안 내가 느꼈던 감정과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녀의 도움 덕분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청소부 출신이라 이 일을 해낼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일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미는 그런 나에게 또 한 번 중요한 말을 건넸다. 성공은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가 있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그동안 내가 보여준 모습에서 잘 알 수 있어. 그녀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내게 언제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 덕분에 나는 내가 가진 가능성을 믿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프로젝트는 마침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해외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은 예상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나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고 내 경력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또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 즉 단지 청소부였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실력을 갖춘 직장인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믿고 앞으로 어떤 도전에도 겁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삶에서 중요한 교훈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상미와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그 도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지 아는 것이 진정한 성장의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나는 한동안 계속해서 회사의 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
그동안 내가 쌓아온 경험과 배움이 점점 더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이제는 나를 과거의 나로만 정의할 수 없다는 확신이 생겼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내가 담당했던 프로젝트가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은 순간 새로운 위기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어느 날 상사는 나를 불러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기겠다고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일이었다. 그것은 회사의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로 나는 그동안 해본 적이 없는 분야였다. 무엇보다 나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안감이 몰려왔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 프로젝트를 맡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상사는 내게 이번 기회가 매우 중요하며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나에게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은 나에게 매우 큰 부담이었지만 그만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았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내게는 과거의 기억이 있었다. 바로 내가 청소부로 일할 때,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의 그 두려움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나는 여전히 그때의 자신감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상태였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자마자 나는 내가 맡은 역할에 대해 더욱 철저히 준비하려 했다. 그동안 내가 해온 일들이 대부분 지원적인 역할이었기에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모든 것이 새로웠고 매일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나는 점차 그 상황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내가 맡은 일은 신제품의 시장 조사와 소비자 분석이었다. 처음엔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부족했고 시장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방향성도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실수와 부족함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기로 결심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는 조금씩 그 과정에 익숙해졌다. 비록 전문가들은 아니었지만 나만의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분석을 시작했다. 그동안 내가 쌓아온 경험들이 결국 나를 이끌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프로젝트 초반 회사 내의 몇몇 부서와의 협업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신제품의 기획안을 두고 의견이 나뉘었고 그 의견 차이가 예상보다 심각했다. 특히 마케팅 부서와 연구개발 부서 간의 마찰이 심해졌고 내가 그 상황을 중재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중재는 처음 해보는 일이었기에 나는 매우 두려웠다.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하면서 동시에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중재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내가 직접 나서서 대화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해졌다. 상대방들은 이미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었고 나는 그들의 입장을 모두 수용할 수 없었다. 갈등은 점차 확대되었고 회의는 계속해서 난항을 겪었다. 나는 점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상미의 말이 떠올랐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녀의 말은 나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갈등은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믿기로 했다. 그렇게 나는 갈등의 중재에 나섰다. 연구개발 부서와 마케팅 부서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각 부서의 우려와 의견을 명확히 정리한 후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과정에서 내가 고수한 것은 공정함이었다. 두 부서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안했고, 그 결과 갈등은 점차 해결되었고, 프로젝트는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갈등은 단순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사람들 간의 이해와 소통을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갈등을 피하려 했지만 이제는 갈등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 경험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프로젝트는 결국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그 과정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 내가 맡았던 역할은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한 부분이었고 그 일을 잘 해내면서 회사에서도 인정받게 되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나에게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역경 속에서도 항상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후 나는 더 많은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면서 한 발짝씩 나아가게 되었다. 회사에서 나의 역할이 점점 더 커져가며 나는 점차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나의 능력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나는 한동안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회사 내에서도 나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고 무엇보다 내가 맡은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성과가 나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준 느낌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았다. 어느 날 상사는 나를 불러들였다. 지금까지 잘해왔어. 내가 맡은 일에 대한 성과를 보고 앞으로 더 큰 책임을 맡기고 싶어. 상사의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나에게 주어진 업무의 책임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런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조금은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나의 성장의 한 단계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상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 제안은 바로 새로운 부서로의 이동이었다. 마케팅 부서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이번엔 더 넓은 범위에서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내 직무가 확장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과의 협업, 더 많은 책임감을 요구하는 일이 될 것이었다. 이로써 나는 한 단계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기회를 잡게 된 것이다. 새로운 부서로의 이동은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다. 이전에 내가 맡았던 역할은 실무적인 지원이었지만 이제는 전반적인 기획과 방향 설정, 팀 리딩 등의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다. 이전과는 다른 업무를 맡게 되면서 나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나는 그동안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경험을 쌓았지만 여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팀을 이끌어 본 적은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변화가 두렵기도 했다. 새로운 팀에 합류한 첫날, 나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내 옆에는 내가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만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다. 내가 맡은 부서의 팀원들은 모두 나보다 나이가 많고 더 많은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나는 내 존재감을 증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자 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청소부로 일하며 언어도 제대로 못하던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하며 그 과정에서 배운 점들을 되새기며 일에 임했다. 특히 팀원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내가 배워온 것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 과거에 청소부로 일하던 시절에도 나는 사람들과 소통하려 애썼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 경험이 이제는 팀 내에서 리더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예상한 것처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처음엔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처럼 보였지만 예상 외의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문제는 팀원 간의 의견 충돌이었다.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팀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방향을 잃을 위험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리더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 나는 팀원들을 하나씩 만나 각자의 의견을 듣고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팀이 하나로 뭉쳐서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다. 그때마다 나는 과거 내가 경험했던 갈등과 협업의 중요성을 떠올렸다. 그때마다 내게 있었던 소통이라는 키워드는 이번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어느 날 한 팀원이 나에게 찾아왔다.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잘못되면 저희 모두 다 그만두게 될 겁니다.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포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배운 모든 것들이 이 순간을 대비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순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동안 힘들었던 순간들이 결국은 내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점차 팀의 분위기도 바뀌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신뢰를 얻고 팀은 점차 하나로 뭉쳐갔다. 비록 어려움은 많았지만 나는 나의 경험과 배움을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그 과정에서 내가 이끌어갔다는 사실은 나에게 큰 의미를 남겼다. 그 이후로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내가 맡은 부서에서도 그리고 더 넓은 회사 내에서도 나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졌고 나는 그 책임감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는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성취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서 팀원들과 함께 이루어낸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나는 과거의 나를 돌아보며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비록 힘든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나만의 길을 만들어갔고 그 길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역경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내가 한 발짝씩 내디딜 때마다 더욱 빛나는 내가 되어가고 있었다.